네, 안녕하세요. 바람개비입니다. 오늘도 증시가 2021년 1월 13일자 수요일자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코스피가 좀 혼선이 좀 많긴 했죠. 코스피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아마 3144선 정도의 그 정도 내외로 해가지고 마무리될 것 같은데 아직 장이 아직 끝나려면 정규장이 끝나려면 1분 정도 남았죠. 대략 이 정도 선에서 상승하는 그 선에서 끝날 것 같습니다. 18포인트 상승한 선에서 끝날 걸로 보이고요. 오늘 볼 거는 탑 종목하고 그 다음 시가총액 순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승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탑 종목 거래 상위 순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전에 우선 은행주가 좀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상승폭이 컸고요.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겠죠. 메릴린치가 들어왔다는 거 좀 단기적으로 좀 단기 투자해서 좀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요. 네. 하나금융도 메릴린치 SG 들어왔고요. 전반적으로 약간 시세 차익을 노리는 단타를 좀 하려고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지금 제가 KB금융이랑 하나, 신한 이렇게 가지고 있긴 한데, 메릴렌치 들어오고, JP모건 들어오고요. 전반적으로 좀 길게 잡았을 때 한번 매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도 있긴 한데, 이런 은행주들 좀 매도를 해야 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3시 30분, 오후 3시 30분 해가지고 이제 장이 딱 마감돼서 끝났는데 대략 비슷하게 끝났죠. 약간 더 3144선에서 조금 더 오른 3148.29선에서 종가 마무리됐습니다. 이어서 계속 탑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상위 순으로 해서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곱버스 200 선물 코덱스 200 선물 200 선물 인버스 곱하기 2 같은 경우에는 일명 곱버스라고 하죠. 곱버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좀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많이 사자선을 보이고 있는데 그들의 약간 바람과는 약간 다르게 개인들이 좀 많이 매수세를 보이면서 코스닥과 코스피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기관들은 역시 그 곱버스 200 선물 곱하기 2를 곱하기 2짜리 일명 곱버스를 많이 매수한 많이 매수한 행보와 그 맥락을 같이 해서 기관은 많이 매도를 했죠. 주식 코스피와 코스닥 주식을 많이 매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무마할 정도로 외국인과 기관들이 많이 개인과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를 해주었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니케이나 홍콩은 떨어졌 홍콩과 상하이와 홍콩 떨어졌네. 홍콩 항생지수 떨어지고 상하이 종합 떨어지고 니케이는 한국장과 비슷하게 상승 마무리했습니다. 미국 달러, USD 미국 달러 같은 경우에는 US 달러 같은 경우에는 3.9포인트, 3.9전 떨어진 1095.10선에 마무리되었고 인덱스도 역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예, 아까 은행주에서 봤듯이 메릴린치라든가 JP 모건 등 SP 뭐 이런 데에서 SJ였나요? 그쪽에서 많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SG에서 많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온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조금 더 떨어지는 거 약간 그런 모습을 좀 그려봐도 괜찮겠네요. 1092선까지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렸을 때 1100선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니케이 지수나 약간 코스피 지수를 봤을 때 1090선 내외로 움직일 수도 있다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연방준비은행에서 통화량 미국 달러 같은 경우에 지금 엄청나게 통화량을 풀었기 때문에 시중에 풀었기 때문에 그 통화량을 아무래도 통화량이 늘어나면 그 돈의 가치, 미국 달러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우리도 그만큼 원화 같은 경우에도 원화도 유동성을 좀 풀긴 했지만 미국보다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적게 풀었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는 기축통화가 아니죠. 엔화나 달러화 특히 이런 뭐 호주 달러 이런 거는 아니고요. 뭐 싱가포르 달러나 이런 건가 별개로 미국 달러 같은 경우에 기축통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좀 뭐라고 해야 할까요? 경제적으로 상당히 우위에 있는 그런 시장들은 그에 대한 딱 중심축을 잡고 역할을 하고 있죠. 지금 이렇게 돈을 많이 풀고 있는 걸 보면 상대적으로 아시아 증시가 아직도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외국인 투자자, 외국인 기관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서 현재 기관이 많이 사들이긴 했는데 현재 많이 이전에 매도를 했었죠. 매도를 했었고 그다음 이제 매수 타이밍으로 이제 돌아가는 것 같은데 고퍼스 같은 경우에 말이죠. 매도 타이밍으로 외국인도 매도 타이밍으로 바뀐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기관과 외국인은 제외하고 외국인이 이제 어떻게 될지 매수를 할지 매도를 할지 아직 좀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지만 기관 같은 경우에는 연일 매도를 하는 걸 봐서는 그리고 곧버스에 선물 200 그 인버스 곱하기 2에 투자한 걸 보면 이제 명확하게 매도하는 옵션에 그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 쭉 해서 눈에 띄는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력수 같은 경우에 많이 올랐네요. 이 그룹이 무엇을 하는지 전 잘 모르겠지만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샀네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못하고 부채 비율은 낮아진 게 좀 눈에 띄네요. 당좌 비율도 좀 늘어났고 유보를 좀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치료제 이런 거 보니까 약간 바이오줄인가요? 퍼 같은 경우에도 그때 수익이 안 나서 그렇게 N/A로 표시가 되는 걸로 보입니다. 재무 분석을 보면 순이익률이 계속 마이너스를 찍고 있네요. 투자 지표도 2018년부터 순이익률이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전년 대비 오르긴 했지만 이게 뭐하는 업태가 뭔가요? 이게 품질, 코로나 치료제, 전환사채,
치료제면은 약간 바이오 관련 업체라고 볼 수 있을까요? G3 퓨어셀 전기 제품이네요. 예, 전기 제품. 잘 모르는 건 예, 나중에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9만 선을 넘지 못하고 오늘 900원 하락한 상태에서 종가 마무리했네요. KCTC 같은 경우에 그때 어제였죠. 많이 오르긴 했는데 오늘은 그 단기 급상승에 따른 약간 단기 조정 하락을 맞은 걸로 보입니다.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 오늘 좀 아슬아슬했겠네요. 동방 많이 올랐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코덱스 200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공포 증시, 약간 마이너스를 보였던 증시를 에서는 그나마 좀 낫죠. 예, 레버리지보다 훨씬 낫죠. 다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승, 예, 코스피 지수가 우상향할 거라고 그렇게 여겨진다면 예, 코덱스 200을 구매하는 편이 훨씬 낫죠. 타이거 200보다는 아무래도 거래량에서 월등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코덱스 아무래도 좀 거래하는데 비용이라던가 운용하는 데에 대한 비용이 조금 들긴 하지만 그래도 거래량 면에서 월등히 앞서기 때문에 코덱스를 구매하는 걸 만약에 구매하시려면 코덱스를 구매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약 넘어가고요. 전체적인 은행권이 강세를 보인 장이었네요. 그리고 또 그 항공주도 강세를 보였네요. 다음으로 반면 현대차나 기아차 이런 거는 좀 단기적인 조정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 그 단기적인 상승폭이 너무 가파르긴 했습니다. 네, 가팔라서 이에 대한 조정을 받은 걸로 보이고요. 현재 5일선은 물론 21선, 61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치솟는 느낌을 보여주는데 약간 단기적인 조정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 만약에 지금 현대차가 지금 현대 기아차가 생각보다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잘 팔리고 지금 시장 세계 시장을 봐도 생각보다 잘 팔고 있는 모습을 판매를 잘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서 여타 뭐 GM, 제너럴 모터스라든가 아니면 포드, 크라이슬러 이런 데도 은근히 주식이 많이 올랐거든요. 이에 따른 상승폭을 보여주지 않았나. 단기적으로 봤을 때 상승폭을 보여주지 않았나 싶은데 오늘은 좀 조정을 받은 날로 보이긴 합니다. 네. 이렇게까지 높게 주식이 이렇게 최고치를 찍었던 적이 없었죠. 이번에도 현대기아차가 좀 역사를 많이 주식 관련해서 역사를 많이 쓰고 있네요. 주가 관련해서요. 다음으로 쭉 넘어가서 화학 쪽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화학이랑 바이오, 제약 쪽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딱히 눈여겨볼 만한 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총순으로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삼성이 좀 눈에 띄긴 했고요. LG화학 이번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을까요? LG화학 상승폭이 좀 눈에 띄네요. 3.95%면은 상당히 많이 오른 편인데 JP모건이 많이 들어왔고요.
외국인이 어제 팔자세에서 오늘 사자세로 변동된 점이 가장 크게 눈에 띄게 보일 점이죠. 기관은 연일 매도하는 걸 멈추지 않는 걸로 보이는데, 반면 외국인들은 지금 사자세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퍼 수치가 생각보다 좀 상당히 높은 편이네요. 다른 화학 주식에 비해서. 하지만 EPS 주당 순이익도 괜찮게 보이고, 근데 주가 상승폭이 생각보다 커가지고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주당 순이익도 2019년에 비해서 많이 받을 걸로 보이고요. 이전에 좀 너무 적게 받긴 했죠. 아직도 그래도 배터리셀 부분에서 따라잡을 사람이 없으니까 충분히 핵심 역량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죠. 셀트리온은 반면 떨어졌네요. 카카오 떨어졌고요. 네이버는 어제 하락했는데 오늘 상승 마감했고요. 만원 상승 마감. 생건도 LG 생건도 많이 올랐고요. 포스코는 연일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은 상승장으로 마무리를 했네요. 과연 그 옛 영광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메릴 린치가 빠졌으니까 CLSA에서 들어왔네요. 이거 이러면은 약간 호재라고 볼 수 있겠네요. 메릴 린치가 이 정도에서 이제 빠지고 다른 CLSA에서 들어왔다는 건 꽤나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보여주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 정도 먹고 나갔다는 거죠, 메릴 린치는. KTNG는 약간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다음으로 디스플레이가 좀 강세였네요. LG 디스플레이 올랐고요. CJ제일제당은 연일 상승 추세에 있는 모습을 보이고요. 충분히 CJ제일제당은 충분히 지금 영업 진짜 잘하고 있죠. 퍼 수치가 장난이 아닙니다. 시티그룹에서 들어왔네요. 충분히 메리트 있는 가격이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2021년도 2021년 올해도 2020년 전년도와 동일하게 영업이익을 이렇게 뽑아낼 수 있다면, 이렇게 낼 수 있다면 주식을 새로 최고가 경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가치가 있는 주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KT도 눈여겨 볼만 하고요. 빅히트 같은 경우에 제가 그때 눈여겨 볼만 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9.77%나 올랐네요. 네, 상당히 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들어가도 괜찮을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듭니다. 이 정도 올랐으면 단기 하락 조정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오른 상태에선 들어가는 건 좀 좋은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들이 좀 많이 사줬네요. 강원랜드는 어제 거와 비슷하게 마무리했고요. 이마트는 단기 하락 조정 맞이했고요. 항공주가 오늘 같은 경우에 항공주가 상당히 많이 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눈여겨 볼만 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아모레 퍼시픽과 아모레 G 둘 다 눈여겨 볼만 하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죠.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12만 2천원 1,500원 올라가지고 그 12만 2천원 마무리를 했는데, 여기서 조금 더 단기 조정을 맞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때 12만 2천원 2,500원 그 정도 선에 산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회복을 했네요. 노무라 한번 들어왔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12만 원 정도 그 이하 선에서 구매를 노려보는 편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꼬북치기 많이 떴죠. 특히 오리온은.
오리온 초코파이 바나나를 상품에서 빼고 꼬북칩 초코 시나몬 그걸 좀 생산을 늘린다면 충분히 주가 상승을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롯데지주는 떨어졌고요. 롯데 그때 눈여겨볼 만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롯데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까요? 전반적으로 롯데지주가 그때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상승폭이 너무 컸다고 말씀을 드렸죠. 전반적으로 상승폭이 컸다고 생각했는지 200원 하락한 36,500원에서 종가 마무리했고요. 외국계에서도 생각보다 많이 올랐다고 생각했는지 매도를 해서 시세 차익을 얻은 분들이 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거 이외에 그다음 케미칼, 화학 쪽 빼고 그다음에 리츠 빼고요. 롯데리아 빼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상승을 많이 한 걸로 보입니다. 롯데푸드는 솔직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정도 올랐으면 충분히 많이 올랐다. 34만원 선 정도까지 하면 이제 뭐 어느 정도 올랐다라고 보이고요. UBS에서 오늘 들어왔네요. 롯데 지주 빼고 롯데 칠성 많이 올랐죠. 이 정도면은 충분히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주봉으로 봤을 때도 아직 오를 수 있는 여력을 많이 남겨두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지금 이 정도 일봉으로 봤을 때는 지금 약간 과열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주봉으로 봤을 때 아직 상승할 수 있는 단기적인 하락을 맞을 수 있지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아직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소 16만원대까지 볼 수 있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말이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볼 수 있는 게 쇼핑 쪽이긴 한데 솔직히 쇼핑은 이 정도 오르면 어느 정도 올랐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롯데 쇼핑 이 정도면요. 차트를 봤을 때 과거 분할이 한번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17년에 그때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이거 수준을 점차 회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21선은 충분히 돌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5일선 충분히 넘었고 120선을 이제 뚫으려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긴 하는데 이쪽에서 보면 일봉으로 봤을 때 단기적인 하락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여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하락을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약간 단기적으로 봤을 때 하락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봉으로 봤을 땐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보여주고 있긴 하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13만원 선까지는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주식이 생각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한번 했었나 봅니다. 롯데쇼핑에서. 아무래도 순이익이 잘 안 났음을 보여주죠. 퍼 수치를 봐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적자를 면하지 못하던 가운데 이제 영업이익을 개선할 수 있을지 코로나 이제 끝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땐 어느 정도 회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 코로나가 언제까지 2021년 이후에도 올해 이후에도 이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13만원 선까지는 어떻게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 이유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코로나가 어떻게 지금 영국에서도 변종 바이러스가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에 따른 또 신약 관련해서 효과가 있다고 말은 하고 있으나 정확히 오피셜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아직
생화학자분들이 확실하게 내놓은 게 없기 때문에, 내놓은 거는 그 미국 화이자나 아니면 모더나 아니면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쪽에서 내놓은 그런 오피셜 자료밖에 없죠. 예, 문제 없다. 근데 그런 건 솔직히 자기들이 만든 상품인데 당연히 문제 없다고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좀 정확한 과학자들이나 생화학자분들 말을 좀 화학자분들의 말을 좀 더 연구 결과를 좀 더 기다려 봐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롯데 아까 롯데 지주까지 봤죠. 그다음 밑으로 해서 쭉 살펴보겠습니다. 키움증권은 상승 추세가 좀 심해서 단기적인 조정을 받는 걸로 보이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아직 남겨두고 있는 걸 걸로 보입니다. 동서식품 동서는 떨어졌고요. CJ는 상승폭이 가파르게 올랐네요. CJ 역시 좋은 주식인데 조금 더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역시나 좋은 주식은 기다려주질 않네요. CS증권에서 매수를 했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매도세가 좀 강하긴 했으나 오늘은 매수세가 좀 강한 걸로 보입니다. 과거 영광을 충분히 되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지만 최소 18만원, 17만원 선까지는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봉으로 봤을 때도 상승폭이 굉장히 좋고요. 월봉으로 봤을 땐 조금 좀 더 분발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퍼 수치도 괜찮고요. 재무 상태, 기업 실적 분석을 봐도 영업이익 전년도 대비 줄어들긴 했지만 코로나 언택트주였는데 코로나 시기였을 때 약간 수혜를 입지 않았었나요? CJ가 언택트도 있지만 약간 컨택트하는 분야도 있기 때문에 약간 이 정도면 선방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불경기, 그러니까 실물 경제 불경기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주가 같은 경우에는 경기 선행 지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약간 앞서 반영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괜찮은 주식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정도 주가면. 근데 이게 저 같은 주린이들 주식 초보가 이게 지금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맹신하는 것도 좋진 않다는 걸 좀 개인이 생각해서 개인이 제대로 정확하게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왕이면 10만원 밑에서 사고 싶네요. 저 같으면. 네. 이게 오를 주식은 분명 하나 조금 더 좋은 주식은 낮은 가격에 좀 더 염가 판매된 가격에 사면 좋죠. 염가 할인된 가격에 사면 좋죠. 다음으로 좀 GS 리타일이 좀 상승폭이 좀 크게 보이고 있네요. OCI도 올랐고요. LS가 올랐는데 저는 솔직히 좀 더 하락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종근당도 좀 많이 고평가되어 있는 걸로 그때 봤을 때 생각이 들었는데 퍼수치가 24배, UBS에서 시세 차익 단타 노렸고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너무 비쌉니다. 네. 솔직히 20만원도 비싸고 너무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10만원 선까지 좀 기다려 봐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코로나 수혜주로 조금 이득을 본 것 같은데 만약에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약간 손실을 입더라도 나오는 걸 추천드리고 싶네요. 효성도 좀 눈여겨볼 만하죠. 다음으로 한국 콜마가 좀 많이 올랐네요. 화장품 W게임즈
500원 올랐고요. 얘는 58,000원대까지 기다려서 그때 구매하는 편이 좋아 보입니다. 다음으로 LG 쪽이 좀 많이 올랐네요. LG 한번 볼까요? LG 우선주, LG 우선주는 떨어졌네요. LG는 올랐고, LG전자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가 좀 상승 추세인 걸로 보입니다. LG 상사도 올랐고요. SK가 가스 올랐고, 인버스는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매수하고 있죠. 그죠? 외국인 매도했네요. 고버스는 탔는데 인버스는 매도하네요. 어찌된 일일까요? 이백 선물 고버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했는데 외국인이 팔고 기관이 매수를 한단 말이죠. 기관은 완전 하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은데 기관은 그런 것 같은데 외국인들은 아직 완벽하게 마음을 정한 걸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 걸 그렇게 보이고요. 거래량 매도 상위, 매수 상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베스트에서 매도가 좀 더 많은 걸로 보이고요. 굿버스죠. 굿버스도 매도가 좀 많고 이베스트 봤을 때 거의 비등비등하지만 약간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베스트 매도가 조금 더 많네요. 아직도 좀 상승한다고 생각을 하나 봅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상승한다고 생각을 하나 봅니다. 그래서 매수를 했겠죠, 외국인들이. 한정 KPS는 28,400원에 종가 마무리했고요. CGV는 200원 올라서 28,350원인데 아, 재무 개선이 안 돼 있어서 지금도 위험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CJ 관련 계열사는 좋은 것이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너무한데 이거. 지금 그러니까 외화 차손도 꽤나 심각할 테고요. 그때 터키 주식 투자한 거 제대로 회수도 못하고 어, ROE도 지금 최악을 지금 달리고 있죠. 2021년도 이것보다는 2020년도처럼 심각하진 않겠지만 이거보다 조금 더 개선된 재무제표를 보여주겠지만 이 2020년도보단 개선됐겠지만 그래도 2019년도보단 나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많이 위험하죠. 네. 매매 동향을 한번 살펴볼까요? 외국인들은 아직 괜찮다고 보여집니다만 기관들도 지금 많이 사고 있네요. 전반적으로 그때 저점일 때 매도를 하고 고점일 때 지금 서서히 매수를 하는 거 보니까 괜찮다고 생각을 하나 봅니다. 근데 솔직히 이건 약간 도박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예, 지금 만약에 2020년도 작년 2월 3월 달 그때 하락장이 만약 시작된다면 달러도 많이 상승할 테고 그렇게 되다 보면 CJ, CGV에 투자한 외국인들도 이쪽에 투자한 외국인들도 많이 뺄 텐데 매도를 많이 할 텐데 이렇게 되면 주가 하락을 심각한 주가 하락이 좀 염려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로 봤을 땐 현재
보이죠. 예, 괜찮아 보이고 121선도 뚫을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러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힘들지 않을까 예,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택트 홈쇼핑 올랐고요. 현대 리츠는 솔직히 이건 롯데리아 가망성 과연 미래에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고요. 쿠쿠홈시스 상승, 하나투어. 요즘 보니까 해외여행 만약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백신 맞고 싶다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투어 쪽도 지금 투자하는 건 괜찮아 보입니다. 다만 이제 재무제표를 봤을 땐, JP 모건에서 그때 시세 차익 단기 투자해서 빠졌고요. 시세 차익 맞고, 예, 갔고요. 전체적으로 상승과 하락이 혼합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영업이익이 근데 코로나 이전에도 영업이익이 그렇게 단기순이익이 그렇게 좋았던 건 아닌 걸로 보여지고요. 부채 비율이 코로나 때 상당히 많이 늘었죠. 그때 외국에서 먼저 터졌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투자하기 좀 애매하겠네요. 약간 긍정적으로 본다고 하는 분들은 들어가도 괜찮겠지만 좀 시기를 좀 두고 지켜봐야겠다. 하락 조정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기 우선 들어가지 않고 관망하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고요. 전체적으로 항공주가 올랐네요. 삼양식품도 10만 원 회복했고요. 동원 F&B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나이스도 올랐고요. 풀무원은 올랐는데 솔직히 전 마음에 안 듭니다. 제가 풀무원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저는 풀무원이란 회사를 좋아하는데 풀무원에서 판매하고 있는 약간 카레, 뭐 만두, 식품 약간 이런 쪽이 좀 건강한 맛이라고 해야 하나? 네, 그래서 조금 꺼려지는 느낌이 듭니다. 네, 개인적으로. 근데 이게 지금 풀무원이 해외 쪽 진출을 많이 노리고 있어가지고 전체적인 면에서는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K푸드로 해서 생각이 들지만 개인적인 입맛으로 봤을 때는 차라리 CJ 제일제당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삼양도 괜찮죠. 네. 다음으로 쭉 넘어가서 중공업 이런 거 넘어가겠습니다. 빙그레 57,100원 어제와 똑같이 끝났는데 이것도 조금 하락하면 56,000원, 55,000원대 되면은 조금씩 담아두는 편도 괜찮아 보입니다. 제약 넘어가고요. 증권은 하락했네요. 교보증권 130원 하락했네요. 신영증권도 하락했고요. 약품 넘어가겠습니다. 건설도 넘어가고요. 전체적으로 약간 항공 쪽이 좀 떠서 그런지 렌터 쪽도 조금 뜨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SBS는 어제 동일하게 또 상승했고요. BGF 좋죠. 예, 48,105, 4,815원, 90원 올랐습니다. 이거 지금 담아둬도 괜찮고요. 교촌 FMB도 현재 지금 음봉이 좀 많긴 한데 하락 추세여서 약간 좀 눈여겨 볼만한데 지금 가격이면은 담아둬도 지금 가격부터 서서히 담아둬도 괜찮은 걸로 보입니다.
외국인들은 전체적으로 사는 분위기고요. 기관은 매도하고 있고요. 이게 12,300원이었나요? 12,500원? 그 정도의 이제 공모가가 그렇게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이게 신규 상장 주식이고 기관 보호 예수 물량이 아직도 있다는 걸 봤을 때 이 최저점부터 생각해서 하락했을 때 점차적으로 담아두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교촌이 좀 그 외국 쪽, 해외 쪽으로도 많이 진출을 많이 하고 꽤나 영업이익도 꽤나 많이 좋았던 걸로 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쪽에서 영업이 꽤나 괜찮았던 걸로 기억을 해서 국내만 보면 약간 메리트가 없는데 해외 쪽으로도 눈을 많이 돌리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넘어가고요. 쌍용차가 아직도 있었네요. 네, 딱히 눈에 띄는 건 보이지 않습니다. CJ가 많이 올라서 전환 주식도 많이 올랐네요. 우선주. 코덱스 은행이 있네요. 이것도 주가 지수 따라가는 건가? ETF 진짜 사람들이 엄청 많이 들었죠. 하나금융. 아, 이렇게 구성 자산을 이렇게 하나 보네요. 그러면은 은행이 전체적으로 올랐으니까 현재 꽤나 많이 올랐겠네요. 네. 그것과 비례해서 많이 오르겠죠. 이거 은행이 오른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은행이 오를지 모를 때 이쪽에 투자해도 괜찮아 보이네요. 어느 주식을 어떻게 투자할지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역시 펀드가 그나마 좀 머리를 덜 써도 되니까 좋죠. 포트폴리오 같은 것도 알아서 짜고 해주니까요. 다만 이제 수수료가 든다는 게 조금 단점이긴 해도요. 딱히 눈에 띄는 주식은 보이지 않습니다. 예. 이 페이지를 마지막으로 해서 쭉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딱히 눈에 띄는 건 보이지 않고요. 하락 쪽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승과 하락이 두 가지 면을 보여주는 시장이어서 전체적으로 하락한 주식들이 많이 보이네요. 네, 우선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띄는 걸 우선 살펴보도록 할게요. 옥수수 선물도 있네요. 레버리지 천연가스 넘어가고요. 원유 넘어가고요. 제주은행이 어제 많이 올랐던 걸로 기억하는데 조정을 좀 많이 크게 받네요. 네, 크게 받네요. 이마트가 떨어졌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많이 떨어졌네요. 키움증권은 그때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딱히 눈에 띄는 모습은 땅에 딱히 눈에 띄는 주식은 보이지 않네요. 네, 보이지 않고요. 골든 크로스가 뭐가 있었을까요?
숏 선물, 숏 포지션이 좀 괜찮았나 보네요. 카페24라. 홈페이지 만드는 그쪽 아닌가요? 어, 언택트 수혜주이긴 한데, 솔직히 이거 카페24 아니어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데, 점차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외국인들은 시세 차익 노렸고요. 무상증자를 했나 보네. 실적이 조금 나아졌죠? 예. 예, 이렇게 해서 살펴봤습니다. 외국인들 매매, 순매수 카카오 많이 했네요. KB금융. KB금융을 좀 조심해야겠네요. 기관 매매 봤을 때 건설 쪽이 타이밍이긴 한데 기관이 들어온 게 조금 그러네요. 칠성 들어왔죠. 삼성은 계속 팔고 있고요, 연일. 네이버도 팔고 카카오도 팔고 LG전자 팔고 셀트리온 팔고 뭐 안 파는 게 없네요. 대장주는 대부분 다 팔고 있습니다. 기관에서 역시 똑같이 팔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코스피가 상승하다가 하락하고 다시 상승하여 3148.29 선에 마무리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약간 혼조세가 또 계속 연일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되면 예, 곧버스 같은 경우는 좀 위험하죠. 그런 곧버스 위험한데 200 선물 인버스 곱하기 2 곱하기 이쪽은 좀 위험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외국인과 기관들이 연일 들어온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락 쪽에 좀 더 무게 중심을 두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관은 그냥 명확하고 외국인들은 약간 갈팡질팡하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기관은 계속 사고 있고요. 역시 똑같은 포지션으로. 외국인들도 이제 좀 더 들어올 것 같아 보이고요. 근데 인버스를 산단 말이죠. 음,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2021년 1월 13일 자 오늘 증시 살펴봤고요. 이것으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